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 통이동에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에 오늘 굉장히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자, 반기문 전 총장, 지난해 7월에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을 준비할 때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반기문 전 총장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기문 전 총장 역시 대통령까지 갈 뻔했습니다. 사실 그때 반기문 전 총장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아까운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바로 그 선거입니다. 자, 이 무소속으로 출발해서 사실 그때 그 당시는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반기문 전 총장을 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다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반기문 전 총장에게는 국제 외교에 상당한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좀 달랐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고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자, 오늘 지난해 7월에 이어서 8개월여 만에 만난 윤석열 당선인, 상당히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반기문 총장은 상당히 오랫동안 통이동 집무실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아마 속성 과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기문 전 총장이 상당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미동맹을 당연시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도 이제 언제든지 한국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미관계라는 것은 서로 상호관계지 나토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과 이 외교안보 문제에서는 상당히 의기가 투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 문제라든지 윤석열 당선인에게 오늘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반기문 전 총장은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통이동 당선인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반기문과 윤석열 상당히 모양이 좋습니다. 자, 짧은 인사를 주고받은 뒤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비공개로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주로 윤석열 당선인은 들었고 반기문 전 총장은 자신의 지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자, 박수를 받으면서 들어온 반기문 전 총장. 자, 기념 촬영을 하면서 원형 테이블이 마련된 집무실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반기문 전 총장과 만났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사를 했고, 우리나라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 총장님께서도 많이 조언해 주시고 한다면서 대한민국에 훌륭한 인적 자산이 많지 않은가 모르는 것을 여쭤가면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반기문 전 총장은 오늘 인수위를 공식 출범하고 현판식까지 가진 것을 축하한다. 앞으로 2달도 안 남은 시간이지만 좋은 준비를 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 달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반 총장은 취임이 2달도 안 남았는데 국제사회 정세가 상당히 요동치고 있다. 미중 간 알력에 덧붙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사회가 어렵게 됐다. 국제정세에 대해서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냉전 체제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자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지금 자강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은 이 자강, 우리도 힘을 가져야지 평화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호전적이고 자극하고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사실은 그렇게 강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국제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한미동맹 관계를 정말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우리 스스로 튼튼하게 안보와 국방을 하고 그 다음에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도 지금 민주당 정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한미동맹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동맹은 미국 나토 동맹과는 다르다. 자동 개입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한미군이 있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지만 이런 것을 알고 한미관계를 정확히 한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 물론 중요하고 한미혈맹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많이 엉클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의 지도자의 이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 대만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지금 선을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당연히 뭐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건 착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한미동맹 당연하다? 아닙니다. 우리도 힘을 길러야 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수많은 좌파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관계를 이 모양 이 꼴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한미연합훈련도 무서워하는 그런 정권이었다는 그런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6분 동안 공개 대화를 한 뒤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자, 비공개 대화에서 어떤 대화가 오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폭넓은 외교 과정교사 같은 과외 수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치적인 이야기도 나눴을 겁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반기문이 최고 전문가입니다. 자,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제 대화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선인에게 축하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인 국제정세, 남북관계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다. 일본과의 관계도 아주 나빠졌는데 한일 관계도 정상화시켜 인접국으로서 같이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고 북한의 도발이나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있다. 남북관계는 감성적으로 대하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칙, 기준, 가치의 바탕 위에서 같은 민족으로서 얼마든지 북한을 도와줄 수 있다. 협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게 중요합니다. 국제적인 원칙,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해도 우리나라는 쏙 빠집니다. 김정은의 눈치를 그렇게 보다가 지금 이까지 온 겁니다. 자, 반기문 전 총장은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50 탄소 중립의 중요성, 특사 파견, 대외협력 ODA, 공적개발 원조 비중 확대 등의 의견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반기문 전 총장에게 뭐 어떤 자리 이런 거 부탁드렸나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부탁했느냐. 그러자 그런 것은 일체 없었다. 그런 대화는 하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지만 반기문 전 총장은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정부에서 위원회 같은 것들 맡아서 지혜를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